안녕하세요. 자주 국방과 신속한 국방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방탐구생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전문가들은 중동에서 제5차 전쟁이 발생한 것과 같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및 그 대리 세력과의 전투로 인해 방공요격 미사일의 고갈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최근 이란과 헤즈볼라의 공격의 취약점을 드러내었으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자, 지구와 레바논에서 발사된 미사일과 로켓이 2만 발을 넘었다고 발표하였고, 미국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헤즈볼라와 이란은 현재까지 사용한 미사일보다 10배에 달하는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방공요격 미사일의 배치와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방부는 이스라엘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포대에 부품이 이미 도착했으며 추가 부품과 미군 병력이 곧 도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쟁과 관련하여 미국은 30일 동안의 유예를 주며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러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30일 이후 미국의 행보에 따라 전쟁 구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유엔을 무시하며 중동 전역을 제압하려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중동 지역 외에도 유럽에서도 불안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으로 러시아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허용해달라고 미국, 영국, 독일 등에 요청하며 전쟁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동유럽과 중동 일부 국가는 무기 구매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 방위 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포탄 전력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세계 1위의 미사일 국가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은 집속탄 분야에서도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으며 많은 국가들이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집속탄을 생산 및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속탄은 하나의 미사일이나 폭탄 내부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인 자탄이 들어있는 무기입니다. 공중에서 이를 넓은 범위에 흩뿌려 넓은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어 일반 폭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최근 개발된 신형 집속탄은 기존 무기보다 15배 이상 강력한 위력을 지니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방산 기술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 여러 국가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산 집속탄을 가장 먼저 확보하기 위해 한국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 사우디가 한국 방산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신형 집속탄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 반군의 공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와 여러 국가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들의 해적 행위와 공격은 국제사회에서 공공의 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후티 반군이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덴만 인근을 지나던 미국 선박 트럭 임피던스가 후티 반군의 미사일에 맞아 승무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후티 반군의 미사일 발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후티 반군의 해적 행위가 시작된 이후 최초로 미국 선박에 대한 공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이며 이를 계기로 중동의 정세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난감한 입장에 놓인 것은 사우디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집권한 이후 사우디는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와 중동의 안정화에 집중하며 경제 발전을 계획했으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해 모든 계획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군을 필두로 한 연합군이 후티 반군을 폭격할수록 중동 내에서 후티 반군이 서방 세계에 맞서는 대표 세력으로 인식되며 세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후티 반군과의 휴전 협정도 파기되며 다시 전쟁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군은 본래 KTSSM과 천무 미사일을 통해 강력한 타격력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천무를 수입한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에 따라 천무가 사격 가능하도록 개량되었습니다. 또한 폴란드와 사우디에서 KTSSM과 함께 운용할 수 있는 개량형 천무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기존 KTSSM1의 사거리와 위력을 크게 확장한 개량형 모델 KTSSM2의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천무 도입국들이 앞다투어 도입을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KTSSM은 약 18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지하 벙커까지 관통 가능한 침투형 유도탄두를 장착해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 진지화 벙커를 파괴하는 데 최적화된 미사일입니다. 지난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KTSSM2의 시제품 개발이 착수되었음을 알렸으며 개량형 개발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KTSSM-2는 기존 180km 사거리를 300km로 확장해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사일은 압력탄두, 고폭탄두, 자탄탄두까지 탑재가 가능하여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천무의 집속탄 로켓은 650개의 자탄을 탑재해 단 한 발로 축구장 4개 크기의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KTSSM-2는 직경이 600mm로 증가하면서 탄두 중량이 크게 늘어났고 이로 인해 살상 반경이 여의도 면적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적의 주요 시설을 광범위하게 타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무기임을 시사합니다. 기존의 KTSSM 미사일은 등장 당시부터 뛰어난 명중률을 자랑하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처럼 KTSSM-2는 더 긴 사거리와 강력한 파괴력으로 한반도의 방어 능력을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해외 평가단 앞에서 진행된 첫 시험 사격에서도 지상 고정 표적의 카메라와 정밀 타격 지점을 정확히 맞추며 놀라운 명중률을 입증해 해외 군사 관계자들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기존에도 뛰어난 정밀도를 자랑했던 KTSSM에 차세대 GPS가 탑재되며 KTSSM-2는 더욱 정교한 유도 성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KTSSM의 가장 큰 장점은 위력과 명중률, 사거리뿐만 아니라 바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저렴하다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한 발에 150만 달러, 즉 약 20억 원에 달하는 반면 KTSSM은 한 발에 약 50만 달러, 하나로 약 6억 7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KTSSM-2도 성능이 개량되었음에도 비슷한 가격대로 양산될 예정입니다. 이는 한 발당 82만 달러에 달하는 엘리트 킴스 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KTSSM-2의 가격이 이처럼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고도의 미사일 기술이 적용된 고가의 현무 시리즈와 달리 북한의 대규모 장사정포에 맞서 대량 운용이 가능하도록 절충형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의 허가를 받아 강력한 군용 GPS를 장착하고 관성 항법 장치와 같은 유도 시스템은 비교적 저렴한 부품을 사용해 원가를 크게 절감했습니다. KTSSM-2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별도의 발사대가 아닌 모든 창고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 천무를 보유한 국가들의 수출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쟁이 이어지며 천무를 포함한 한국 방산 무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에 맞서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러한 무기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는 중동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국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함을 깨닫고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대량으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모습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사우디군은 한국에서 도입한 천무 장거리 로켓을 활용해 후티 반군을 맹렬히 폭격하며 그 위력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후티 반군의 기습 공격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사우디군은 국경에서 약 80km 떨어진 후티 반군의 거점을 보복 폭격했습니다. 이때 880km의 사거리를 가진 천무 장거리 로켓이 투입되어 실전에서 첫 성과를 올렸습니다. 국지적 도발을 벌이던 후티 반군은 이 강력한 폭격 이후 크게 당황해 정면 공격을 주저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도 강력한 위력을 자랑하는 천무지만 사우디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천무의 가장 강력한 미사일인 KTSSM 전술탄도미사일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무는 보병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인 현무처럼 쉽게 거래되는 무기는 아니지만 사우디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기존 다연장 로켓 체계를 능가하는 성능과 신뢰성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에 대한 사우디군의 공격에 천무가 사용되면서 그 위상은 높아졌고 천무는 미국의 MLRS나 하이마스를 압도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천무는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보다 기동성이 우수하고 하이마스보다 다양한 탄약을 더 많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어 발사 준비 시간과 사격 후 진지 이탈 시간도 짧아 치고 빠지는 전술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우수한 품질과 지속적인 혁신으로 연일 강력한 무기를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언론에서는 최근 미사일 도입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부 여론은 군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내가 군 결정권자였다면 화가 났을 것이라고 말하며 미국산 무기 도입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결정을 이유로 들며 미국이 중국 관련 이슈로 인해 무기 판매에 문제를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유럽산이나 한국산 무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군이 추진하는 이번 무기 도입 사업의 핵심은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다. 도입 프로젝트명 자체도 장거리 타격수단 보유 사업으로 명명되어 있으며 이는 점차 고조되는 동유럽의 정세와 러시아의 위협을 반영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인근 국가들의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노르웨이는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를 통해 군사적 억제력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노르웨이군은 6,110억 노르웨이 크론에 약 7조 7천억 원의 추가 국방비를 투입해 6해 공첨단 무기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특히 육군을 위한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가 우선 도입 대상이 되었습니다. 노르웨이군은 미사일 사거리를 90km, 300km, 500km로 설정해 러시아를 겨냥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북방함대가 급속히 전력 증강을 이루면서 노르웨이와 러시아 간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노르웨이는 장거리 정밀 타격 수단으로 한국의 천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로 거론되는 미사일 체계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하이마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펄스,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의 천무입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는 얼마 전까지 유력한 후보였으나 최근에 들어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 체계는 러시아 북방함대와의 억제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한국의 천무가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면서 노르웨이군의 선택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 러시아 북방함대는 발트함대와 흑해함대가 나토 세력권의 좁은 해협에 의해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 해와 바렌츠해를 담당하며 나토 해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북방함대는 러시아 해군 중 가장 강력한 함대로 평가되며 신형 장비와 숙련된 인력이 먼저 배치되는 핵심 전력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노르웨이군은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노르웨이의 장거리 미사일 판매 승인을 거부하며 하이마스에는 90km 사거리 미사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는 노르웨이군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사실상 하이마스가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사거리 제한이 해제되면서 최근 한국 정부는 천무용 500km 미사일에 대한 수출 승인을 내렸습니다. 이는 노르웨이가 천무 미사일을 대안으로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800km 미사일 개발도 진행 중이며 500km 미사일은 이미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에서 노르웨이군의 고위 관계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부스를 방문해 천무 미사일에 큰 관심을 표했습니다.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노르웨이 방산 기업 콩스버그와 협력 관계를 맺으며 노르웨이 시장에 확고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비축량을 늘리기 위해 동맹국에 제한을 두는 반면 한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 기업을 지원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노르웨이 내 한국 방산의 신뢰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 언론도 한국의 전략에 큰 관심을 기울이며 폴란드를 포함한 세개국에 수출된 천무 미사일의 성공 사례를 보고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노르웨이군에게 K9 자주포는 이미 신뢰받는 무기 체계로 자리 잡았으며 그 성능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군 관계자는 한국산 무기가 지난 2016년 테스트에서도 사용자의 요구를 가장 잘 충족했다고 밝히며 한국산 무기의 품질이 뛰어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노르웨이의 지형과 기후에서 시험을 거쳤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K2 전차 수출이 무산된 사례가 천무 미사일 수출에 대한 기대감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K2 전차 수출이 무산된 이유는 성능 문제가 아닌 정치적, 안보적 이유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노르웨이군 관계자들 또한 K2 전차의 우수한 성능을 인정하며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산 전차를 도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총리는 한국산 전차의 품질이 더 뛰어나다고 평가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독일 및 노르딕 국가들 간의 안보 협력이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독일산 전차가 최종 선택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천무 미사일 수출에 대한 노르웨이의 결정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를 통해 이미 성능과 신뢰성을 입증한 한국산 무기가 이번에는 천무 미사일을 통해 노르웨이의 장거리 타격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다연장 로켓 후보를 보면 순전히 정치적 목적만으로 무기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르웨이 여론에서도 미국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나토 탈퇴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판매 거부 소식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분노하며 심지어 노르웨이가 나토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극단적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산유국 중 하나로서 노르웨이는 경제적 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구가 적고 국방 안보를 해외 무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는 반면 대한민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는 상승 중입니다. 실제로 K239 천무의 사거리 연장 후 이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전력 강화를 위해 K239 천무를 구매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협의할 계획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한국에서 FA-50 전투기를 주문했으며 KF-21 전투기의 공동 개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도 K239 천무 도입 의사를 밝혔지만 외상 조건으로 무기를 구매하려는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KF-21 전투기 분담금 문제와 유사하게 무기를 먼저 인도받고 후불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여전히 미납 상태에 있습니다. 하이마스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주문이 밀려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가격도 K239 천무보다 2배 이상 비싸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천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인도네시아의 외상 거래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K239 천무를 외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판단입니다.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에서는 K239 천무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KF-21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말레이시아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 전투기와 KF-21 전투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며 K239 천무 도입을 통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감도 일부 석유 부국들이 한국과 협력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래 전장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무기 수출 성과를 이어가기를 기대하며 마지막 뉴스 보도를 전해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1일 이번 주 방한하는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한국 정부의 포병 화력과 방공망 지원을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 요청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드론 기술을 포함한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전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방공 시스템이라며 러시아에 대항해 완전한 방공망을 구축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방한하는 대표단이 관련 무기 지원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특히 155mm 포탄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미국산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과 유사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 K239 천무, 중거리 대전차 유도미사일, K2 전차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무기 체계에 대한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 파병군이 아직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알렸으며 소수의 북한군 일부 병력이 우크라이나 국경선을 침투했다는 보도도 부인했습니다. 그는 북한 병력이 전투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며칠 내에 접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국방탐구생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